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범적인 문제인데요. 우선은 원래 매년 봄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빌어서나마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국제관계에서 규범을 논하는 것이 참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거든요.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명분과 정의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힘의 관계라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이지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제가 규범을 계속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혹은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법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이미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국제법상 침략이 어떤 위협,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도 역시 이렇게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정부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07년에 이제 전시 증원 연습 독수리 훈련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 회원들이랑 민변 미군이가 같이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게 된 계기가 2005년 하여튼 뭐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어요. 작전계획 5027 이 계획이 단순히 방어 훈련이 아니다. 뭔가 공격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2007년에 하는 그 훈련이 우리 국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했던 이유는 그 전에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은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서 대추리 주민들이 이제 자기 터전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대규모 수용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전부 옮겨감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는 더욱더 이제 그 평화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취지로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물론 각하가 됐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 10조 그러니까 일반적 행복추구권과 헌법 37조 1항에 보면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권리가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했던 이유로 무시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헌법상의 권리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침략 전쟁이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2007년에 말리포에서 진행되던 그런 훈련에 반대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역시 각하를 했지만 평화적 생존권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 헌법상 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으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에 했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기지를 옮겨서 땅을 빼앗기고 이런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약간의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할 것 같은 그런 걸 하다가 뭔가 훈련에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새롭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이죠. 2013년에 어떤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범민련 회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심에서는 뭐 무죄가 선고됐다가 또 항소심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는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평통사 회원들도 이제 지금 뭐 일단 지금 현재는 무죄를 다 받았지만 어떤 소위 말하는 반미 집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던가 아니면 한미 동맹에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던가 이런 집회들이 모두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논의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우리 사회에 정말 위험하다라는 발제를 우리 이장희 교수님이랑 앞에 이제 곽동기 연구원이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법원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어쨌든 평화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서는 이미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은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헌법에는 뭐 이제 평화 조항들이 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제5조에서 국제 평화주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37조 1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경시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헌법 문헌상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 평화적 생존권, 이런 헌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권리로서 그 내용을 뭘로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뭔가 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침략 전쟁이 강제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권리, 그런 정도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매우 낮은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여기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방어적 차원의 그런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뭐 무력 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소지를 없애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지금 같이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쨌든 이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매년 봄만 되면 확인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 헌법이 평화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이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이장희 교수님께서 대가시니까 거기 잘 정리해뒀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일단 한 가지 또 전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을 단순히 방어적인 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 13일에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국방부 대강당에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자료집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보면 발제자로 나선 군인이 엄청 상세하게 막 발제를 합니다. 뭘 하냐면 북한 지역에서 평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한국군이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 확장을 하며 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북한의 중심을 어떻게 타격해서 전략적인 목표인 통일을 이루냐, 이런 거를 PPT를 만들어서 막 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게 있어서 뭐랄까, 이 합동성 강화 대토론을 할 정도로 공격적 차원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훈련을 벌이는 것이 과연 국제법적으로는 타당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영토 보전에 대하여서라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차 대전 이후에 그래도 적어도 합의된 어떤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인 거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위협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도 하면 안 되지만 위협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존재하죠.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뭐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 규범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이 뭔가와 관련해서도 그 나라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력의 위협이 뭔가, 무력의 사용이 뭔가. 일단 사용을 하지 말자는 건 좀 분명한데 위협은 뭐까지 금지되는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위협은 사용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규범적으로는 모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자제에 관한 유엔 선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접적인 무력 사용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무력 사용도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해석은 간접 무력 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타국의 반란 단체를 무장시키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뭐 훈련 비용을 대는 것도 무력 위협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뭐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무력 사용도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엔 헌장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단순한 이런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면 아무리 뭐 힘의 논리가 적용하더라도 이 규범 자체를 해석할 때는 금지되는 것으로 무력의 위협으로 보고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는 말은 이제 북이 핵실험을 했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혹은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방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억제나 억지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이제 규범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필요성과 비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줄 때 그러니까 그 죄를 조금 진 사람한테는 형벌을 조금 주고 많이 진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이런 상당성과 이런 게 갖춰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우 중요한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억제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 무력의 위협을 하는 거라면 그것도 필요성과 비료성이 맞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낌새만 있으면 뭘 한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규범 체계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위협이 억제를 할 만큼의 매우 명백하거나 아니면 급박하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지 이제 그 무력의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공세적인 훈련이라면 이 실증적으로 이게 억제가 된다 이것은 이제 억제가 된다라는 것이 뭐 규범적으로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훈련을 하면 뭐 핵 개발이 억제된다. 이게 지금 실증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북미가 대화를 했던 그 기간은 적어도 핵이 개발되지 않았던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가 있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이 억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증거가 없는 행위인 거죠. 사실은 증거가 없는 행위가 아닌가. 한 데서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방위 조약이 매우 뭐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와 미국 간에 맺은 규범 자체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조 그 목적에서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해서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어쨌든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갈 것을 이미 약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둘 사이에 안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무력 위협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이 대규모 군사 공세적 군사 훈련을 통해서 무력 위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도 위배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헌장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 심사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가져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법원이나 뭐 우리 사회의 인식이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무력 위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 자체를 위험한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의 원칙과 평화주의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같이 논의하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또 그 해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조인들이 이 뭐랄까요 이 군사훈련을 논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